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울버햄튼을 패배해서 구해낼 뻔했지만 풀럼의 막판 극장골로 인해서 팰리스코어 3대2로 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경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황희찬 선수는 왜 극찬을 받았고, 그리고 울버햄튼의 감독은 왜 드디어 VAR에 대해서 돌아서게 됐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My Black Friday shirt.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셔츠를 샀는데 코리안 가이를 이제 박아놓은 황희찬 선수의 등번호와 코리안 가이, 황희찬 선수의 이 닉네임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코리안 가이, 황희찬 선수는 전날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아쉬웠던 이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좀 달래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약상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컨디션 자체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최근에 EPL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EPL 최고의 폼, 정말 다른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약상을 좀 살펴보면 일단 13분 이제 풀럼에게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첫 번째 골도 풀럼이 이제 VAR로 인해서 페널티킥으로 가져가게 되었는데 일단 1대0으로 쳐진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스루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뛰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살려가지고 뛰어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했는데 황희찬 선수의 슈팅 궤적은 이렇게 위를 그리면서 이제 바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공이었는데 이 골대를 맞으면서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이제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 버리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희찬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 상대방들은 그 특유의 이제는 전략이에요. 거의 뭐 이 상대방이 잘하는 선수에게 파울을 해버린다. 야, 황희찬 선수를 잡고 늘어지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번 주심은 그나마 그래도 옐로 카드를 좀 꺼낼 줄 아는 그런 주심이었습니다. 이 주심이 토트넘전을 봤어야 했는데, 여하튼 자,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풀럼에게 2대1로 끌려가고 있는 이 경기 72분 장면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일단 공을 잡아내려고 이제 돌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황소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 공을 따내면서 이제 페널티 에리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상대가 황희찬 선수를 넘어뜨리면서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그 경합이 일어났다라고 보면서 결국에는 페널티를 찍는 주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 살펴보면은 황희찬 선수가 일단 뛰어 들어갔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상대 수비수가 살짝 판단이 늦었어요. 황희찬 선수를 막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이 박스 안에서 밀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어버리는 황희찬 선수의 굉장히 좋은 저돌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쪽에서 보면 황희찬 선수 이렇게 공 갖고 들어가는 이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공을 가질 때 이 당시에는 사실 이제 페널티 박스 밖에 있었죠. 근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밀려 넘어진 시점은 안쪽에서 밀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울버햄튼의 페널티킥 키커는 바로 황희찬이었습니다. 최근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력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황희찬 선수가 그대로 이를 중간으로 꽂아 넣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황희찬 선수가 요즘에 얼마나 자신감이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슈팅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자신의 리그 7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황희찬 선수가 바로 중간으로 차는 이 대범한 슈팅, 상대 골키퍼는 뒤늦게 알고 발을 올려봤지만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황희찬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승점 1점은 가져가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90분 대 VAR 상황이 터진 건데, 자, 뒤에 있는 수비수가 이제 풀럼의 공격수를 공격했다 이겁니다. 뒤에서 태클을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파울이 인정되면서 결국에는 페널티킥, 윌리안의 슈팅, 그리고 조세사가 이제 그 방향을 예측하기는 했지만 막아내지 못하는 좋은 경로로 들어가면서 이제 3대2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전에 황희찬 선수한테 공이 한번 왔습니다. 100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슈팅을 시도를 하죠. 그런데 이 슈팅이 이제 그 그물 위를 살짝 훑고 지나가는 굉장히 아쉬운 슈팅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3대2로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이 방금 슈팅을 했는데 이게 roof of the net, 살짝 그 네트의 지붕 쪽을 훑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찬스가 지나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면 보면은 이 장면에 이제 골키퍼까지 나와 있죠. 조세사까지 나와 있는데 얼마나 절실하게 이기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아쉽게도 이 장면이 골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그대로 경기가 3대2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게리 오닐 감독이 이 주심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피셜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전반전에 그 상대방 선수 중에 퇴장당해야 했던 선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페널티가 이제 주어지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하튼 게리 오닐이 주심한테 화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울버햄튼 감독이 아니 그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이제 헤드벗 그 머리로 들이받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을룡타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퇴장을 안 시킨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이거 잘못됐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EPL의 심판진들이 안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게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점 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울버햄튼도 이에 피해자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리 오닐이 좀 더 이런 상황이 터진다 이러면은 나는 폭동을 일으키겠다. 약간 이 태도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 살펴보면은 순위표는 이제 토트넘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경기를 이제 뭐 맨시티와의 경기니까 사실상 확률적으로는 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뉴캐슬과 동률 정도 되는 뉴캐슬이 이긴다는 전제하에 일단 그런 상황이고 맨유가 최근에 이제 이기면서 3연승을 기록하면서 지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몇 주 전만 해도 맨유가 4위로 오를 확률이 토트넘이 우승할 확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즌은 길기 때문에 토트넘은 조금 더 길게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자 울버햄튼은 현재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패배를 2번 당했는데 둘 다 좀 아쉬운 패배였어요. 이제 뭐 완벽하게 질만해서 졌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위권은 그 중하위권을 보면은 16, 15, 15, 15 이 승점이 지금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15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강등권은 셰필드와 버널리가 꽉 쥐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이제 승점 10점 감점을 당해가지고 뭐 여기에 있을 만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 뒤가 이제 루턴인데 루턴은 필사적으로 에버튼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걷어내면서 최대한 이제 강등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신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노팅엄이 그 위에 있는데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강등권에서는 이 네 팀의 경쟁 그리고 중하위권에서는 일단 이 네 팀의 치열한 경쟁이 좀 돋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의 첼시도 승점 16점이네요. 첼시부터 풀럼까지 5팀의 이 경쟁이 중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경기에 대해서 BBC도 이 판정이 지속적으로 울버햄튼에게 손해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울버햄튼이 VAR의 잘못된 끝에 서 있는 게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VAR의 잘못된 판단 끝에 이제 울버햄튼이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맨유와 이제 경기를 했을 때 그 첫 번째 경기죠. 시즌 첫 번째 경기 때에도 오나나와 이제 부딪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이없게 VAR이 이제 그 울버햄튼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주심 협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심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지금 EPL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게리 오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건 잘못된 이제 아주 빅 에러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주심 판정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주심들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황희찬 선수는 이제 BBC에서 팬들이 뽑은 이 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BBC 투표에서 평점 7.41점에 굉장히 좋은 평점이기는 한데 두 번째로 팀에서 높은 그런 평점을 받았고 마테우스 쿠냐가 이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경기의 플레이 오브 더 매치는 마테우스 쿠냐가 받았습니다. 진 팀인데도 불구하고 쿠냐가 받았고 그 바로 밑에 황희찬 선수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좋은 활약을 했는지 이제 수치적으로도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손흥민 선수 바로 밑에 황희찬 선수가 위치하면서 이 공동 3위의 손흥민 선수 밑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8골, 7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전부 다 한국 선수다. 태극기가 마음속에서 펄럭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돼요.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는데 아우가 이렇게 힘을 내주는데 선배인 손흥민 선수도 힘을 내가지고 이제 등반해야죠. 그런데 이제 다음 상대가 맨시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등반해야 됩니다. 토트넘 이제 너무 오래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연패를 막아내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울버햄튼도 이제 확실히 좋은 경기력인데도 불구하고 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벗어나야죠. 울버햄튼도 이제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고, 울버햄튼의 다음 경기가 또 하필이면은 아스날과의 경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울버햄튼이 강팀 굉장히 잘 잡지 않습니까? 1위 팀인 아스날을 상대하게 되는 울버햄튼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최고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이번 EPL,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EPL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기를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울버햄튼과 풀럼의 경기 리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